자, 오늘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또 되짚어 볼게요. 저희가 1일차에 일단 컴파일과 통합 개발 도구 개념, 그렇죠? 컴파일이라는 건 우리가 작성하는 명령어가 C 언어라는 문법 체계를 가진 랭귀지를 이용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컴퓨터는 이제 1과 0밖에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1과 0으로 이루어진 명령 체계를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 기계어를 직접 다루는 건 힘드니까 사람이 다루기 편한 영어로 다 그 컴퓨터 하고 싶은 말을 적고 그거를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과정이 컴파일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걸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컴파일러고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컴파일러는 여기저기서 많이 제공이 됩니다. 컴파일러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는 이제 비주얼 C++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아마 제공을 하는 컴파일러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컴파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그 외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개발 도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통합 개발 도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개념이 C 언어뿐만 아니라 뭐 자바든 파이썬이든 어디서든 나오는 개념이라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했고요. 설치 안 되신 분 없죠, 그죠? 자,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얘기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플 여기로 임시 방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사실 여기서 쭉 진행을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하면 이제 좀 결과물이 안 남으니까 컴퓨터에서 하는 게 좀 더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편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해도 되긴 됩니다, 학습할 때는. 근데 이건 학습용이지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뭐 코드 작성을 위해서 뭐 기본적인 거 같이 살펴봤었죠. 자, 이 메인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이 사이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처음에 할 때 무조건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리턴이나 요 인트 이런 건 아직 모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슬래시 2개 하는 거 주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렇죠? 명령과 명령 사이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세미콜론. 자, 요 중괄호는 이제 영어로는 브레이스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하나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뭐 그 정도만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봤던 게 이 C 언어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자료형, 데이터 타입. 이게 자료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서 두 개 같은 거라고 해주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었죠. 이 숫자 중에서도 정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는데 이 세 개를 정확히 구별해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 문자는 저희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문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일단 숫자 위주로 다룰 거고요. 숫자에서 이제 정수는 인트죠. 실수는 플롯이고, 명칭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이 명칭을 왜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제 변수라는 걸 사용하니까, 그죠?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데이터의 의미고요. 자, 저장된 데이터를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거죠. 동일한 데이터를 그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개념이나 정보를 표현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만 더 해보고
이걸 직접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는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상자, 그릇, 공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요. 그렇죠? 이게 대입 연산자라고 그랬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변수가 와야 되는데, 변수는 뭘로 이루어진다? 자료형은 변수의 생김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수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의 이름, 그죠? 이렇게, 그죠? 뭐 age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뭘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름을 잘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그냥 일단 10이라는 그냥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num이라고 해봤습니다. 자, 요것도 가능하고요. 요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요거는 num2는 값이 뭘까요? 모른다. 더 정확히는 별 의미 없는 값이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 쓰레기값 이렇게 불러요. 아무 의미 없는 값이다. 그릇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 컴퓨터는 그릇을 만들면 절대 비어져 있는 상태로 다룰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 넣을 거를 정해주면 컴퓨터가 참 좋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안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넣는 걸 까먹거나 아니면 아직은 어떤 값을 넣을지 못 정했거나, 그렇죠? 나중에 정하려고 할 때 그릇만 미리 만들어 놓고 안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비어있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이걸 쓰레기 값이라고 하고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한 번 더 %d나 %f 이렇게 % 붙는 거를, 이걸 이제 서식 문자 라고 합니다. 문자열 안에서, 문자열 안에서 어떤 특수한 형태, 자료형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그래서 %d는 10진수 정수입니다. 이거는 실수. d가 데시멀이라는 그 단어의 앞자인데 데시멀이 10진수거든요. f는 플롯 그 앞자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 수 있죠. 숫자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F 누르면 실행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근데 잘 안되네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막네요. 그쵸? 근데 제가 한번 요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리플. 자, 요것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제가 여기서는 num1 하고 숫자 안 넣고 %d num1 하면 0이 들어갔네요. 여기. 그렇죠? 뭐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실행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컴파일러를 비주얼 C++이라는 컴파일러를 쓰고요. 여기서는 C랭이라는 컴파일러를 쓰고 있어요. 컴파일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컴파일러마다 살짝씩 기능적인 차이나 표현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에선 되는 게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코드를 작성할 때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자, 이거는 어떤 컴파일러에서든 다 되는 방식. 자,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비주얼 C++만 사용해서 여기서만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안 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컴파일러에서 작성되는 다 작동되는 그 코드를 표준이라고 해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건 되게 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보시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C 언어를 가지고 전문가 영역으로 가시려면 이 표준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얘가 초기화를 안 하면 아예 컴파일러가 번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냥 아무 숫자 하나 넣으면 되는데 보통 0을 많이 넣습니다. 초기 값으로. 쓰레기 값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막 이상한 값 들어가요. 아무튼 됐죠? 자, 그리고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릇 하나 있으면 그릇에 뭐 들어있다고 해서 그릇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던 거 빼고 새로운 거 넣으면 되니까. 자, 그때 이제 그릇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우리가 그릇에 이름 붙였죠. 변수에. 그래서 원하는 변수를 딱 이름으로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 자리형은 적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주의. 그렇죠? 변수를 재사용할 때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는다. 자료형은 처음 변수 만들 때 한 번.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라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다 이거 인트 한 번 더 넣으면 이 이름으로 변수 2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령 여기를 플롯으로 한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명은 중복 불가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컴퓨터한테 야, 넘 가져와라고 하면 이거 가져야 될지 이거 가져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 대입연산자를 계속 수학에 같다라는 걸로 보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수학에 같다라고 보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이건 아예 안 돼 실행. 그래서 반드시 이 위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왼쪽에 변수가 와야 됩니다. 저장 공간. 오른쪽에 저장할 값이 와야 돼요. 데이터.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왼쪽에 변수가 와야 돼요. 저장할 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게 와야 되고, 오른쪽에 저장할 대상이 와야 돼요. 그 반대는 아까 해보니까 안 됐죠? 빨간 줄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겠다라고 아예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왼쪽에 있다. L밸류 오른쪽에 있다. R밸류 이렇게 불러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딱 보면은 수학으로 보면은 양변이 같다 라고 충분히 이제 초보분들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의 규칙을 적용하면 뭐예요? 왼쪽은 넘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의 상자 저장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10이에요. 그죠? 왜 넘은 10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변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라 하더라도 얘가 왼쪽에 오냐 오른쪽에 오냐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지고 그렇죠? 의미도 달라지죠. 자, 이거는 정확히 이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아니면 넘에다가 이것도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넘2가 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막 다 알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테니까 천천히 이런 거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만 저장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변수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요것도 하나만 더. 자, int num3 여기 위에 플롯 num4 여기다가 뭐 3.14 이렇게 넣어보고,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거 될까요? 이거? 자, 되죠? 되긴 되는데 어때요? 3.14를 정수로 표현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t 자, 이렇게 (3) 그죠? 0.14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넣을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롯을 인트에 넣어버리면 데이터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파이잖아요, 파이. 그죠? 파이에서 3.14 요거까지 되게 많이 쓰이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잘라서 3으로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타입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심지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3.14를 넣어볼게요. 보이시나요? 3.14인데 그죠? 실수인데 우리가 퍼센티지는 뭐라 그랬죠? 정수죠. 3.14 실수를 정수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3 비슷한 숫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숫자 나오잖아요. 13735 그죠?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서 그래요.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다른 변수의 값을 저장하실 때도 내가 저장하려는 변수의 원본 타입과 저장 공간 되는 대상 타입을 정확히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컴파일러는 이거 안 해주는 컴파일러도 있어요. 데이터 손실을 아예 막는 컴파일러도 있어요. 그럼 안 위험한 쪽이 표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